자, 일단 AB는 주어져 있고 요 자식부터 비례식으로 바꾸자. AB 대 BC는 1대 2죠. 다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으로 빠르게 눈으로 검산 한번 하고, 그 다음 위치 잡자. 대충 꺼놓고 AB가 확정돼 있으니까 딱딱 써주고, 뭐 적당한 간격으로. 자, C가 어딨지? 이거부터 해야지, 그치? AB가 한 칸이네. 이거 있는 그대로 이제 지금부터 이게 한 칸. 그럼 BC가 두 칸이란 뜻이니까 B부터 두 칸 가면 되네. 근데 그 두 칸을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 지금 그림상. 요 짝으로 두 칸을 가서 여기 써도 되는데, 요로 두 칸 가도 되지.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거네. 됐나? 됐지? 이게 AB의 연장선이라는 뜻은 당연히 이 선분 AB를 제외한 요 바깥쪽을 말하는 거다. 맞지? 연장선. 근데 그 두 위치에 다 있으니까 지금은 찐으로 둘 다 구해야지. 그래서 구하는 방식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얘부터 A와 C1의 1대2 내분점이 B다. 뭐 이렇게 세워도 되고, 얘네 기준으로 이렇게 세워도 되고, 방법은 많지. 그런데 나는 그냥 이왕이면 아는 점으로 세팅해볼게. 아는 점으로 세팅해보자. 자, 그럼 AB의 몇 대 몇 외분점이겠지. 외분점이 C1인지 그림 보고 확인. 몇 대 몇? 내가 A부터 썼으니 A부터 발사. C1 죽방 날리고 도망. 몇 대 몇? 3대 2. 됐지? 요거 구하시면 되겠네. 가자. A좌표, A를 내가 먼저 썼기 때문에 A좌표를 먼저 써야 되고, 그 다음 B좌표 순서대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3대 2 밑에 써주시고, 외분점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기호 빼기로 다 통일. 그 다음 여기에 님들 잘 때 표정 딱 그려주고,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외분점이라 다 빼기 3 빼기 2 3 빼기 2. 여기가 X좌표, 여기가 Y좌표. X좌표부터 항상 이 외분점은 뺄셈이라 순서가 중요해. 내가 무조건 얘부터 출발이라 그랬지. 얘부터 이렇게 가로질러서 곱해주고, 빼기 얘랑 X좌표랑 자 마이너스 2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제 여기서 똑같은 행위를 이번엔 Y좌표로 3, 4, 12 빼기 4. 요게 C1 됐지? 그래서 몇이냐? 5,8 됐죠? 딱. 그 다음 C2 찾아가자. 자, C2는 AB 항상 그냥 AB 기준으로 할게. 아이고 괜히 다 지웠네. AB 기준으로 할게. AB 기준으로 C2는 몇 대 몇이라 하면 되냐? 1대 2지. 1대 2 외분점. 이거 순서 바뀌어 있으니까 선생님 외분점인데 1 빼기 2 하나요? 그대로 해. 그때 공식에서 뭐 절대값 그런 거 없었잖아. 공식 보여줬을 때 그대로 n 빼기 n이었잖아. 그대로 해. 그냥 갑자기 상상력을 첨부하지 말고. A, B 1,4 1대 2 외분점 그대로 해. 그대로 1 빼기 2 1 곱하기 1 빼기 마이너스 2 다시 1 빼기 2 하면서 이제 지금 이런 거 할 때 숙련도 올려야지. 속도 올려야지. 속도와 정확도 올려야지. 마이너스 3,0이네. 자, 비례식으로 바꾸자. AB 대 BC가 3대 1. 또 쭉 그어서 하자. 자, AB부터 가자. AB가 3칸으로 봐야 되네. 그러니까 AB를 3칸 해야 되네. 조금 간격 여유 있게 잡아줘야 되겠네. AB를 먼저 3등분 해야 되겠네. AB가 3칸이다로 출발해야 되니까. 따라서 지금부터 요만큼을 한 칸으로. 그럼 BC는 한 칸이네. BC는 여기서 한 칸이니까 여기겠네. 아니면 여기서 일로 가도 되지. 됐냐?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직선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이거 말을 잘 봐야 돼. 이 말이 약간 미묘하게 달라. 방금 그래서 미리 말해준 거야. 이거는 말 그대로 여기 선분을 연장한 선인 양 사이드만을 구하란 얘기고,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요 직선 전체에서 다 구하란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구해야 돼. 됐냐? 아마 뒤에 있겠구나. 하여간 뒤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안 써 있고 이렇게 써 있었으면 지금 얘는 안 구해도 돼. 뭔 차이인지 알겠지? 됐냐? 문장의 뜻을 잘. 그래서 지금은 빠짐없이 다 구해 주셔야 되겠네. 직선의 A, B라고 써 있으니까. 따라서 자, 뭐 방금 했었으니까 자, 빠르게 가볼까? 바로 식 갈기자. A, B로 그냥 기준하자. 뭐 취향에 따라 선생님 BA가 땡기는데요. 그럼 BA로 하든가. A, B로 가자. C1부터 구할게요. C1은 그럼 A, B 기준으로 4대 1 외분점 맞냐? 됐지? 가자. 외분점이니까 4 빼기 1에 4, 1은 4 빼기 1 곱하기 마이너스 5. 다시 Y좌표는 4 빼기 1에 4, 3, 12 빼기 0. 끝. 그 다음 다시 C2 구해야지 이번엔. C2는 그러면은 이제 A, B 기준으로 2대 1 내분점이네. 자, 그럼 또 준비 작업하고 계산. 내분점은 이제 덧셈이 되지. 2 더하기 1에 1은 2 더하기 마이너스 5. 다시 2 더하기 1에 2, 3, 6 더하기 0. 사각형 성질 중에 가장 중요한 최우선으로 따져야 되는 성질은 대각선 성질이라 하였어요. 따라서 지금은 뭐 말은 뭐기 때문에 뭐 일단 보자. 항상 이런 좌표평면 문제 풀 때는 그림을 정말 정확하게 따다다다다 그려야 될지 그냥 대충 그림은 그냥 참고만 하고 빠르게 식을 세워도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랬지. 일단 지금 이 문제는 대각선 성질을 쓸 거라 그냥 누구랑 대각선 관계지만 잘 파악하시면 되고, 그 다음 또 계속 말하지만 요 순서도 제발 잘 보라 그랬어. 만약에 사각형 ABDC라고 써 있었다면 ABDC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BC와 AD가 대각선 관계가 돼. 지금은 별다른 특징 없지. 그냥 ABCD니까 이런 대각선 관계가 되겠네. 따라서 이제 오늘 잠시 후 직선하면 쓸 수 있겠구나. 지금은 원래 말은 뭐의 대각선 특징 중에 하나가 평행사변형처럼 서로를 이등분한다도 당연히 있는데 수직이라는 힌트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잠시 후면 이 그림에서 저 수직 힌트도 써먹을 수가 있어. 그러나 아직은 배우기 전이니 현재 할 수 있는 행위는 그냥 중점이 일치한다가 첫 번째지. 그치? 따라서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을 구해서 둘이 같다라고 첫 번째 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 AC의 중점 바로 가자. 중점은 더해서 나누기 2조 평균 구하듯이 X좌표의 평균 내시고 Y좌표의 평균 내면 2분의 5. 자, 그 다음 BD 중점이 B 더하기 2의 그 다음 2분의 5. 여기서 이제 좀 엇갈리게 나와서 얘는 뭐 이런 수 딱 답이 나오면 좋은데 지금 Y좌표는 쓸 일이 없어져 버렸고 이렇게밖에 연결이 안 되지. 얘랑 얘랑 같다. 자, 분모 2는 똑같으니까 양변에 동시에 날려버리고 결국 지금 우리는 문제에 봉착했어. 문자가 두 개인데 아직 등식이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만약 문제에서 뭐 이런 거 항상 수학에서 있는 일. 만약 문제에서 지금 이 문제가 이거 물어봤다면 이미 답은 나온 거야. 근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A 곱하기 B를 구하라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등식이 하나가 더 필요하지. 됐지? 그럼 또 하나 더 찾아야지. 찾아. 할 때 이제 잠시 후에 배우게 되면 요 수직인 기술로 기울기의 곱을 이용해서 힌트를 쓸 수도 있고 그게 아니어도 지금은 또 뭐 할 수 있어. 말은 뭐 내가 사각형 대각선 성질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대각선 성질만 쓰란 소리는 아니라 그랬다니. 말은 뭐 기본 성질이 또 뭐야. 내변의 길이가 다 같잖아. 그거 이용할 수밖에 없지 지금 현재는. 됐냐?
그리고 저기 좌표 있는 거 딱 보면 여기 구할 수 있네. 길이 하나 구할 수 있네. 구해버리자. 야, 점과 점 사이 거리 이거 몇이야? 루트 5네. 점과 점 사이 거리는 연습 좀 많이 해서 숙련도 좀 올라갔냐? 아직도 안 올라갔으면 뭐 천천히 2 빼기 하시고 숙련도 좀 올리시고 루트 5네. 되냐? 맞나? 맞네. 그럼 하나만 더 하면 되네. 아무거나 하나만 더 하면 되겠네. 뭐 A, B 할까? 그러니까 이제 그림 보고 이 B, C가 루트 5인데 갑자기 A, C가 루트 5하고 얘랑 재고 있지 마시고 A, B로 갑시다. A, B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써줍시다. 루트 A-2 제곱 플러스 1 빼기 3 제곱하면 4죠. 이것이 루트 5다 해주시면 여기에서 양변 제곱하면 A 값 나오고 동시에 B 값까지 다 나오겠네. 끝. 제곱근 이거 뭐 전개해도 되지만 당연히 그냥 제곱근 쓰는 게 낫지. 뿔마 1로 됐나? 그래서 A 값이 지금 3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1이네. 그에 맞춰서 짝꿍은 그럼 A가 3이면 B는 5, A가 1이면 B는 3. 문제에서 둘의 곱이 될 수 있는 걸 골라라. 3 아니면 15가 되겠네. 답에 있는 거 뭐야? 4번. 자, ABC가 있는데 삼각형 ABC가 직각삼각형이래. 얘도 아마 직각삼각형이라 유력 후보가 피타고라스를 쓸 가능성이 보이지. 따라서 그냥 지금은 보면 피타고라스를 쓸 예정이기 때문에 누가 빗변이고 누가 뭐 가로 세로인지만 알면 돼서 뭐 굳이 좌표에다가 세밀하게 찍을 필요는 없어 보이지. 그래서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씁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앞에 공수 원에서는 뭐 이런 길이들을 다 줬을지 몰라도 여기서부터는 저런 길이도 한 땀 한 땀 내가 다 구해야 되는 거지 뭐. 보자. AB 길이는 확정이네. 몇이야 이거? 16 더하기 4 루트 20. 그 다음 BC 길이 구합시다. BC는 구하는 게 아니네. 문자로 나오겠네. 몇이야? K-4의 제곱 더하기 1이겠네. 미리 X좌표, Y좌표 그냥 보기 좋게 바꿔쓰기까지 했어요. 됐지? 그 다음 CA 빗변 길이는 이제 얘랑 얘지. 이것도 저기 어차피 K 들어갈 거니까 문자부터 앞에다 쓰자. 이거 제곱 더하기 9가 되겠네.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 얘 제곱은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씩 세웁시다. 얘 제곱은 뚜껑만 다 날리면 되죠. 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요거 풀면 되겠네. 전개 다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네요. 9는 좀 치우자. 21이니까 9 빼면 몇이냐? 12 플러스 12. 자, 전개하자. K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4K 플러스 4는 마이너스 8K 플러스 16에 플러스 10이니까 플러스 28. 따라서 4K는 24. K는 6. 따라서 K가 6이기 때문에 C좌표가 나왔으며 무게중심은 이제 3개의 평균 구하듯 구하면 된다 그랬지. 자, X좌표 3개 더하면 2네요. 나누기 3. Y좌표 3개 더하면 12네요. 나누기 3. 이게 무게중심이네. 3분의 2, 4. 됐지? 그래, 73번이 왜 안 나오나 했네. 자, 그런데 실은 요 73번 문제는 자, 교육청 기출 모의고사 문제라는 얘기잖아. 실은 이 문제는 저기 공수 1에 갖다 놔도 되고 공수 1 내용이랑 똑같아. 거기 또 문제랑 똑같은 거야. 이건 공수 1이라 봐도 돼? 그럼 여기 왜 나왔나요?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 때문에 여기 등장했지. 왜? 공수 1에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할 때 그때도 두 점 사이의 거리 이렇게 줘가지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썼던 문제 있지 않았어? 이건 실은 공수 1 문제라 봐도 되죠? 실은 그래서 공수 2 앞부분을 하고 있는 거고 경우의 수랑 순열조합 행렬하면서 공수 1 문제야. 가자.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배웠다시피 우리는 이 두 식을 연립해서 교점의 X좌표 구하는 식을 만들 수가 있지. 뺍시다. 빼자. 윗식에서 아래식 빼버립시다. 아이고. 즉, 두 식을 연립한 거죠. 뭐 대입을 해도 되고 하여간 두 식을 연립하는 행위는
교점의 x좌표 구하는 행위야. 자, 보기 싫으니 양변에 2 한번 곱해줄게. 따라서 이놈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 알파, 베타의 정체는 교점의 x좌표들. 요게 이제 기본 베이스지 뭐. 따라서 뭐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런 거 딱 기본으로 써먹던, 안 써먹던 언제나 그냥 보너스 힌트 같은 거기 때문에 잘 써주시고. 2a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a분의 1이지. 됐나? 됐냐? 공수 1 지금 여긴 공수 2 내용 없어. 좀 희한하게 알려준 게 있다면 선분 MH의 길이. 이거 길이를 줬지만 야 장난해? 이거 뭐 알려준 거냐? 요 Y축 기준으로 요런 간격을 줬다는 얘기는 이거 M의 X좌표 준 거 아니야? 이런 것만 잘 그냥 그래프상에서 잘 알아보면 맞아?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요 M이 심지어 중점이라 그랬거든? 끝났네. 중점이 1이네. 알파 더하기 베타의 한 가운데 좌표가 1인 거 확인.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2. 요거 2네. 따라서 이 A는 2분의 1이니까 A는 4분의 1이네. 뭐 구하는 거야? PQ 길이 구해라. 이거 딱 공수 2에 있는, 공수 1에 있는 거잖아. 자, P좌표 알파, 그 다음에 Q좌표 베타, 이런 상황이지. 이거 Y좌표 쓸 때 두 가지가 있지. 왜냐면 교점이라 엿다 넣어도 되고 엿다 넣어도 돼.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라 괜히 2차식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1차식에 넣는 게 더 편하다 그랬을 거야. 왜냐면 뒤에 1 붙어 있는 게 졸라리 거슬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라 뺄 거잖아. 1은 어차피 뒤짐. 그 다음에 A가 4분의 A인 걸 구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 쓰자 그냥.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도 내 손에 가지고 있는 상태지. 4분의 1이니까 요거 마이너스 4지. 봐봐, 딱 정확히 공수 1에 했던 거잖아. 이건 공수 1이야, 공수 1. 구합시다. 선분 PQ의 길이. 이렇게 뺄게요. X좌표 빼기 X좌표의 제곱 더하기. 여기서 이거 빼면 어차피 1은 지워지잖아. 즉 2분의 1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고 이거 전체를 제곱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4분의 1에 이렇게 써주도록 하고. 그리고 이거 두 개로 이거 구할 수 있는 거지? 곱셈 공식 요거 쓰면 되겠네. 이걸로 구해서 잘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정답. 됐지? 이건 진짜 공수 1에 갖다 놔도 전혀 문제 없는 문제. 됐지? 79번은 저기 또 교육청 붙어있지만 겁먹지 마시고 그냥 이 도형에 대하여 무언가만 딱 알아냈으면 한 방의 식으로 끝낼 수가 있지. 자, 문제를 잘 봅시다. 어쨌든 양수 A를 구하래. 근데 결국 미지수는 하나밖에 없거든. 그 말은 우리는 뭐가 됐던 등식 하나만 구하면 이 문제 푸는 거야. 뭘로 등식을 만들까? 뭘로 만들까? 지금 이 그림에서 보이는 뭔가의 특징 이런 거 없어?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막 혼동될 수도 있는데 잘 핵심을 봐. 각을 2등분해서 꽂았는데 이렇게 반땡이 됐다고? 이거 얘 뭔 삼각형이냐?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이거? 이거 이등변 삼각형 아니야?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 중에 하나잖아. 맞아? 그치? 이등변 삼각형의 실은 항상 하는 말인데 이등변 삼각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꽂았을 때 90도야. 맞지? 이등변 삼각형의 가장 중요한 게 꽂으면 90도.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보이면 제발 뚝배기부터 갈라보라고 나는 항상 얘기하는데 그럼 이게 90도기 때문에 따름으로 뭐가 나오냐? 당연히 그럼 아랫변과 아랫변 길이가 같고요. 두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도 같을 거야. 그 상태의 힌트에 지금 90도만 빠져있는 그림이야. 여기 90도야.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오늘 배울 수직에 대한 뭔가의 정보를 얻게 되면 이 90도 힌트를 이용해서도 식을 세울 수는 있으나 지금 이변과 이변이 같은 거에 이변이 지금 되게 그냥 이렇게 평평한 구하기 편한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 90도 기술보다도 그냥 길이로 하는 게 식 세우는 게 제일 빠를 거야. 여기 길이 뭐야? 4잖아. 그럼 여기 길이도 4겠지.
즉 얘랑 얘랑 거리 재면 4씩 하나 세우면 끝나지. 됐나?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얘 때문에 공수2 하러 왔다. 진짜. 당연히 직선은 공수1 해봤으면 알겠지만 간간히 나오지. 그지? 여기에서 직선 좀 마스터하고 이제 공수1 시험 대비할 때 첫 시험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들어가잖아. 여기서 직선 좀 손가락으로 마스터 좀 한 다음에 공수1에서 직선 나오면 하면서 잘 가지고 노십시오. 알겠지? 자, 일단 직선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잠시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 이제 좀 추가 설명을 하려고 일부러 잠깐 넘어갔는데 이 두 개 중에 이제 얘를 잠깐 볼 건데 이거는 참고로 그냥 실은 이것도 고민 많이 했어. 그냥 풀어봐 라고 할까 하다가 잠깐 봤는데 그냥 이거는 유형 업인 게 딴 게 아니라 그냥 이성질 때문에 그렇거든. 이건 그냥 잠깐 언급만 할 테니까 뭐 혹시 풀어보고 싶은 사람은 풀어보십시오. 자네들 이거 저기 다 써있네. 이거 중학교 때 배웠잖아. 각 이등분의 어떤 특징 하나 있지. 각 이등분선의 성질. 이거 간간히 쓰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도 알고 계십시오. 각 이등분선의 성질. 비례식 하나 성립하잖아. A 대 B는 X 대 Y다. 기억나냐? 그치? 얘는 뭐 유도하는 방식도 너무 간단해가지고 바로 보여줄 수도 있고. 얘 유도하는 방법이 이제 이거 연장선 이 연장선 이렇게 그려가지고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평행하게 선 그으면 여기랑 여기가 엇각이 되면서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여기랑 여기랑 같아지고 그럼 얘랑 얘랑 닮음이기 때문에 나비 모양 그 상태로 닮음 비스면 아까 그거 나오는 원리도 아주 간단한 이거는 그래도 간간히 쓰는 거기 때문에 요 성질은 알고 계시고 그래서 딴 거 없어. 그냥 계산량만 좀 많아질 뿐이야. 여기 구하래. 근데 뭐 이런 비율 아무것도 몇 대 몇 이런 것도 안 알려줬고 중점도 아니고 오직 각이등분 힌트만 줬어. 방금 성질로 직접 구하란 얘기야. 여기 길이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할 수 있잖아. 좌표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 점과 점 사이의 길이로 구해보면 여기 길이가 13 나옵니다. 그 다음 여기도 점과 점 사이로 구해보면 길이가 5가 나와. 그럼 각이등분선의 성질에 의해 여기랑 여기가 지금 13 대 5라고 이렇게 비율 찾아내서 13 대 5 내분점 구해라. 그거야 그거 여기 라인이. 됐어? 그래서 그냥 뭐 간단히 참고 삼아 뭐 연습해보고 싶으면 해보시고 지금 잠깐 얘기할 건 이제 여기. 직선과 연결하기 위해 일부러 좀 남겨놓은 겁니다. 이 자취의 방정식에 대해서 저 단어에 쫄아가지고 나중 가면 선생님 자취가 너무 어려워요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을 잘 하는데 자취의 방정식 또는 도형의 방정식 다 같은 뜻이고요. 이 자취, 도형이라는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니까 좀 가장 처음으로 들어갈까? 저거 자취의 방정식이 언제 처음 나오냐 하면 자네들이 그래프를 배우는 그 순간이 자취 방정식을 처음 배운 순간이야. 중학교 때로 돌아가자. 중학교 당시에 막 1학년 때지 정비례 그러면서 저거 갖다가 막 그래프 그리는 거 했지. 그거 그릴 때 어떻게 그렸어? 맨 처음엔 점 넣지 않냐? 나도 이제 수업 시간에 말한 적 있고 기본형 그래프의 기본형의 생김새가 기억이 나지 않으면 넣어봐라 그랬지. 이거를 또 이제 수험도 다 거의 끝났으니까 다 모든 거에 대해 연계해서 말한다면 저거 이렇게 넘겨서 정리하면 이런 식이기도 하지. 맞아? 다 연결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불러? 방정식이잖아. 근데 문자가 두 개지. 등식이 하나밖에 없지. 이게 이제 딱 부정방정식 상황이지. 맞아? 이렇게 문자 두 개인데 등식 하나밖에 없으면 해가 뭐야? 졸라 많다 아니야? 문자 두 개인데 등식 하나밖에 없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고. 여기에서 뭐 하나 더 있으면 우리가 연립해서 해를 하나 구할 수 있고. 그지? 근데 이거만 있으면 해가 많다잖아. 해가 많은 게 x가 1이면 y가 2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 졸라 많다는 거지. 그 졸라 많은 해를 그래프에다 표현한 거잖아. 직선이라는 게. 직선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래프가 다. 그지? 결국 자취는 이 해가 졸라 많은 어떤 방정식을 이렇게 딱 만들어서 좌표 평면에 순서상으로 그 해들을 다 표시한 거 아니야. 1 넣으면 2, 2 넣으면 4, 3 넣으면 6 이렇게. 맞아? 그러다가 너네들이 이제 뭐 해? 막 2분의 1도 넣어보고 뭣도 넣어보고 이러면서 얘네들을 이제 점점 점을 갖다가 막 점이 모여 선이 된다. 여기 증거 여기 있네. 나 지금 점선만 그리고 있는데 얘네가 점점 선이 되잖아. 그치? 그치?
톱처럼 생겼네. 하여간 지금 이게 바로 자네들이 뭐 구한 거야? 이 자식의 자취를 그림으로 그린 거야.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생긴 이 그래프의 이 도형의 자취의 방정식 구해라가 얘고요. 결국 자취의 방정식은 말만 되게 막 뭔가 막 자취가 있으면 뭐 과학 같기도 하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냥 문제 조건은 문제마다 이제 다르겠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점 하나를 뭔가 새로운 변수로 x, y 아니면 문제에서 x랑 y를 이미 사용한 상태면 나 같은 경우는 대문자로도 표현하는데 하여간 뭔가 새로운 변수를 세팅해서 그거에 대한 등식을 세우란 얘기야. 그럼 그걸 도형의 방정식 아니면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다시 자취는 뭐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그 해당 점 하나를 문자, 변수로 세팅해서 관계식을 세워라야. 즉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대놓고 관계식을 준 거야. 이렇게 되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라. 다시 말하면 여기 P라는 점. 그러니까 그림으로 뭐 표현해 보겠지만 그림으로는 당장 제가 무슨 도형인지는 알 수 없겠지? 근데 몰라. P가 뭐 있나 봐. 이거 길이 제곱 빼기 요거 길이 제곱이 9인 뭔 도형이 있나 봐. 이건 그림으로 상상 못하지. 됐어? 그런데 어쨌든 해야 될 일은 뭐다? 그러면 저걸 만족하는 이 자식을 새로운 변수로 지금은 문제에서 소문자 x, y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퇴합시다. 이걸로 관계식을 세워라가 저 도형의 방정식 구하시오라는 뜻이야. 자취의 방정식 구해라라고 해도 같은 말이야. 됐어? 따라서 이걸로 관계식 세울 재료는 여기 줬잖아. 그럼 니들은 그대로 이제 대입만 하면 되지. 자, 제곱이니까 그 루트 안 써도 되지. P랑 X랑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해서 제곱. X랑 Y가 들어간 관계식 세우란 얘기야, 그냥. 주어진 조건대로. 그게 자취라고. X-2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이네. 둘이 빼면 9다 이거잖아, 지금. 둘이 빼면 9다. 그럼 이게 지금 다 구한 거야. X와 Y가 우리가 설정한 X랑 Y가 들어간 등식 하나 완성한 거지. 끝이야. 이게 답이야. 당연히 정리해야 되고. 됐냐? 이게 자취, 도형이야. 도형의 방정식 구하는 거야. 그래서 자네들이 배울 대부분의 그래프들은 이런 과정으로 구해지는 거고. 그래서 직선도 마찬가지로 자취입니다. 요 공식은 기억나나? 공수 원할 때도 내가 언급은 해뒀을 텐데 직선의 구성 요소는 기울기와 지나가는 점을 가지고 직선을 구성한다. 그래서 관계식 나중 중학교 때 배우긴 했겠지만 나중에 밥 먹듯이 사용할 요 직선 세우는 공식도 잘 외워놓으라 그랬고. 맞아? 그지? 지금부터 이거 원본을 보여줄 거야. 실은 직선도 아까 말한 대로 자취거든. 무슨 자취일까? 그럼 그건 자네들이 직선의 정의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수학에서 직선을 무엇이라 정의할까요? 직근거? 초딩 같은 정의하지 말고 직선이 정의가 뭘까? 뭐 이렇게 표현해 볼까? 직선의 포인트는 직선의 정의는 기울기가 일정한 점들을 말해요. 기울기. 자, 그럼 당연히 기울기에 대한 얘기 좀 다시 합시다. 공수 원할 때도 내가 계속 보여줬지만 기울기의 정의는 자네들이 알다시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정의를 하지. 그래서 내가 공수 원할 때 몇 번 보여줬지. 얘들아, 기울기가 2인 게 뭐게? 할 때 내가 어떻게 알려줬어? 기울기는 정의 자체가 분수기 때문에 내가 분수로 고쳐라 그랬을 거야. 그 다음 부호까지 표현하라 그랬을 거야. 기울기가 2라는 뜻은 플러스 1분의 플러스 2라고 생각해서 X쪽, 즉 좌우 증가량 플러스, 자 니네 기준으로 플러스면 오른쪽, 마이너스면 왼쪽. Y 증가량 플러스면 위쪽, 마이너스면 아래쪽으로 생각해서 지나가는 점을 하나 틱 집어넣고 기울기가 2라는 뜻은 플러스 한 칸 갔을 때 Y쪽으로 플러스 2칸 변한 요 정도를 기울기를 2라고 정의한다라는 얘기 들어봤지. 그치?
그러면 또 애들이 질문, 선생님 요 한 칸은 꼭 자연수 단위로 이렇게 1이어야 하나요? 아니, 간격만 일정하면 돼. 네가 만약에 한 칸은 이렇게 좀 큼직하게 갔어. 그럼 같은 간격으로 두 칸 올라가면 똑같아. 간격만 일정하면 돼. 됐어? 요만큼을 네가 한 칸 갔어? 그럼 똑같은 간격으로 가면 돼. 당연히 기울기는 똑같아. 됐냐? 이러지만 않으면 돼. 한 칸 가더니 두 칸 이러고 올라가. 이런 짓만 안 하면 된다고. 그래서 기울기는 이렇게 정의하는 거고, 따라서 다시 직선은 이러한 기울기가 항상 일정한 애들만 모아놓은 게 직선이다 라고 할 수 있어. 그럼 방금 구한 것, 방금 보여준 것처럼 기울기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지. 일단 기울기는 문자로 할게요. 기울기를 m이라고 고정합시다. 어쨌든 지나는 점 하나는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지나가는 점 하나 고정되는 거를 a, b라고 할게. 그럼 이제 직선은 어떻게 돼? a, b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점들을 말하게 되는 거거든. 일단 쭉 그려놔 볼게. 지나가는 점 여기 있어. 얘가 이제 기울기가 m이야. 자, 방금 앞에서 보여줬지? 기울기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은 문제를 만족하는 여기 있는 야, 이거 선으로 보이냐? 이 안에 점 졸라 많지? 점 중에 하나를 대표적으로 하나 따. 야, 너 잠깐만 이리 와봐. 걔한테 변수 세팅을 좀 해주시고. 그걸로 관계식 세우면 그게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했다니? 됐지? 됐지? 자취 구하는 모든 행위는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로 식 세워. 그럼 어떻게 세우느냐? 지금은 이제 직선 구하라 그랬으니까 아까처럼 관계식이 있으면 그냥 걷다 그대로 하면 되고. 지금은 직선의 정의를 이용해야지. 기울기가 일정한 게 이 직선의 정의잖아. 그대로 식으로 쓰자. 즉 얘랑 기울기가 계속 m이어야 해. 얘랑 기울기. 자, 기울기 구하는 거 x좌표 빼기 x좌표분의 y좌표 빼기 y좌표가 기울기 구하는 거지. 이게 항상 m인 애들이라는 뜻이라 이렇게 세우면 요게 정의대로 도형의 방정식 세운 거고 요게 직선 원본이야. 됐지? 그러니까 직선이 뭐라고? 기울기가 일정한 애들. 그래서 기울기가 이거다라고 세운 거야. 어려운 거 있나? 됐냐? 근데 당연히 우리는 직선을 이렇게 안 쓰지. 이제 양변에 x-a 곱해가지고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제 b도 옆에 치워가지고 y는으로 표현하면 이제 아까 보여준 공식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이걸 외워서 쓰게 되지. 됐냐? 기울기가 3이야. 지나가는 점이 1,2야. 그럼 이걸 이제 제대로 하려면 정의대로 그러면 이 직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정의대로 구하면 1,2라는 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3인 자취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그 점 중에 한 놈 너 잠깐만 이리 따라 나와. 얘를 변수로 하나 랜덤하게 딱 하나 세팅을 해주고 얘랑 기울기가 3이구나 하고 식 세우면 그게 직선이라고. 얘랑 기울기가 3이구나. 됐지? 근데 이제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 당연히 뭐 매번 이러면서 다시 넘기고 할 필요 없이 우리는 얘를 공식으로 이제 외우는 걸 지금 여기에서 잘 연습해서 외워두십시오. 알아. 자네들 중학교 때 분명히 이 공식을 배웠을 거야. 그러나 잘 안 외웠을 거야. 왜냐? 다들 이러고 이렇게 구하지 않았어? 기울기가 3이니까 일단 3x 갖다 박은 다음에 1 넣으면 2니까. 1 넣으면 2니까 뒤에 뭐 붙이면 되냐? 아마 이러고 구했을 거야. 그지? 그런데 이제 뒤에 가면 좀 그 뒤가 좀 멀긴 했지만 저기 미분 이런 데 가게 되면 막 이런 거 직선식 구해야 되거든. 기울기가 2t 플러스 1 지나가는 점이 t, 3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1 이런 거 직선식 세워야 되거든.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자신 있으면 외우지 말고 그렇게 해. 공식 외워야 돼. 외워서 써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외워 놓으십시오. 나중에 이제 이런 거를 막 하게 될 거라 이걸 공식 안 쓰고 네가 어떻게 그냥 공짜로 상상해서 찾을 거야. 그지? 공식 외워 두셔야 됩니다. 이제는 여기 하면서도 잘 외워 두시고 요거 유도하는 원리도 알려줬어. 까먹었으면 네가 구해. 방금 한 것처럼 기울기가 이렇게씩 쓰면 되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잘 외워 주시고 이것이 직선의 방정식 오리지널 버전이다. 알겠지?
자, 일단 이렇게 직선 스킬을 익혔으니 일단 문제 풀러 가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직선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하나 늘어났고, 당연히 공수 1의 모든 내용과 방금 전에 앞단원에서 배운 점과 사이의 거리랑 내분점, 외분점, 무게중심 이런 건 당연히 다 계속 사용된다. 가자. 2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그랬으니까 기울기는 주어져 있고, 그럼 지나가는 점 중점만 구하면 되겠네. 자, 중점 구해라. 1,5네요. 즉 1,5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거지, 그렇지. 따라서 이러면서 자꾸 공식 외워버려 하시고. 됐냐? 다음 105번. 자, 누가 직선 이렇게 놨어? 그러면서 이제 보기 좋게 꽂혀놓고, 얘랑 저것도 누가 저렇게 놨어? 보기 좋게 꽂혀놓고, 기울기가 같다. A는 3.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난 다음에 누가? 얘가 지난대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A를 구한 상태로 여기에다가 X에 마이너스 1, Y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B값 나오겠네. 됐나? 뭐 간단하게. 자, 그 다음 간간히 이제 고등학교 직선 배울 때, 직선 진행할 때 가끔씩 나오게 될 용어인데, 말인데, 이 말에 대한 얘기도 잠깐만 해봅시다. 기울기 알려준 거거든. 저게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실은 뭐 저기 대수의 각, 변환 이런 거 다 배워야 이제 완전체가 되겠지만 아직은 그래도 사용 가능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양의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만약에 60도다라는 이 말의 뜻은 양의 방향, 저거 각 이렇게 재란,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각도 이렇게 재란 얘기야. 됐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다. 여기 60도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 알겠지? 따라서 여기를 60도라고 알려준 거야. X축과 이루는 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Y축은 별로 필요 없어서 그냥 안 그렸다. 기울기 알려준 거야. 기울기 몇이게? 이거 그래서 기울기를 탄젠트 60도 이러면서 공식처럼 나와 있긴 한데 당연히 탄젠트지. 왜냐? 기울기는 직각삼각형 그려. 아무 데서나. 직각삼각형 그려. 기울기가 이거분의 이거 아니냐? 맞지? 근데 자네들 60도면 비율 있잖아. 1대 루트 3대 2. 졸라 오랜만이지? 엄청나게 많이 쓴 비율이니까. 됐냐? 이걸 보시면 기울기 플러스 한 칸 갔을 때 플러스 루트 3 간 거니까 기울기가 루트 3이지. 그런데 마침 이거분의 이거가 탄젠트 값이라 이제 탄젠트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거는 그냥 기울기 준 겁니다. 알겠니? 됐냐? 어차피 대부분 1학년 과정에서는 이렇게 예각 쪽만 주어질 거고 가끔씩 둔각 던져지는 경우도 있는데 할 수 있다. 선생님 탄젠트 120도 안 배웠는데요. 그렇지, 안 배웠지. 근데 탄젠트 말고 그림으로 하면 구할 수 있어. 중학교 수준으로도 구할 수 있어. 삼각 B만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중학교라 말하는 거야. 120도니까 뭐 요 정도라 칠까?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는 이쪽이다. 이쪽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120도래. 됐냐? 그럼 얘 기울기 몇일까? 당연히 직각삼각형 내릴 거고 여길 봐야지. 여기 몇 도야? 60도. 그럼 직각삼각형을 요짝에 잡아야 되겠네?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잡아야 되겠네? 여전히 비율은 1대 루트 3대 2고요. 기울기의 뜻만 이해하고 있으면 나오지. 기울기 몇이냐? 몇 분의 몇? 1분의인데 이거 왼쪽으로 갔지? 마이너스 1분의 플러스 루트 3 기울기. 즉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하면 뭐 못 구할 건 없어. 둔각이어도. 웬만하면 예각으로 줄 거고. 어쨌든 이거는 이제 또 참고로 그냥 기억용 문제죠. 알아보셔야 됩니다.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45도? 야 45도면 이거 기울기 몇이야? 이거 1대 1이잖아. 기울기 1이지. 기울기 1이다 라는 말 준 거네요. 즉 기울기가 1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
됐지? 누가? 얘가. 기울기가 1이래. 요거. x의 개수가 기울기죠? 1이다. 됐지? 따라서 m은 3일 것이며 직선식은 이제 이렇게만 남게 되겠네. 2, 마이너스 1 지난데요. 대입하시면 되겠죠. 됐나? 다음 두 점을 대하여 내분점 또 나왔네. 합시다. 두 점 A, B에 대하여 선분 A,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과 내분점부터 구해볼까? 6, 마이너스 4 B가 1, 2대 3 내분점이네. 2대 3 내분점. 자, 몇이냐? 5분의 2, 18, 20. 그 다음 5분의 마이너스 10, 4, 마이너스 2. 즉 내분점은 4, 마이너스 2야. 여기랑 여기를 지나는 직선 구하는 거네. 아, 이거 두 점 지나는 직선 구해야 되네. 그럼 당연히 자네들은 직선의 메인 구성 요소인 뭐부터 구해야 돼? 기울기부터 구해야 되겠네. 자, 기울기 구할 때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할 때랑 달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할 때는 어차피 제곱을 할 거라 이게 뭐 여기서 이걸 빼나 여기서 이걸 빼나 뭐 전혀 상관이 없었으나 기울기는 그러면 큰일 나고요. 방향을 정해서 한쪽으로만 빼야 돼. 만약에 본인이 여기에서 여기를 빼기로 했으면 방향을 그렇게 잡았으면 4 빼기 마이너스 1분의 이거 빼기 이거 순서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기울기는. 안 그럼 부호가 이상하게 나와. 따라서 기울기는 일단 마이너스 1인 거 확인. 끝났잖아.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지나가는 점은 무려 2개나 있다. 네 맘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구하시면 끝. 뭐 앞에 거 할까? x 빼기 4 마이너스 2. 됐냐? 선생님 뒤에 걸로 하면요. 당연히 다 똑같이 나오지. 궁금하면 해보든가. 마이너스 x좌표 빼기 x좌표 더하기 3. 뭘로 하든 상관없지. 됐냐? 그러니까 이제 자네들은 이런 기술들이 더 늘어난 거야. 우리가 앞에서 대각선의 교점 구하는 걸 해봤을 텐데 그때는 평행사변형, 마름모, 이쁜 애들만 했을 건데 이제 이렇게 더럽게 생겼어도 우리가 직선 기술을 실은 직선은 중학교 때 배운 거라 원래 할 수 있었지만 일단 아니라고 치면 이런 그림에서도 우리는 이제 대각선을 잘 구할 수 있겠네. 대각선의 교점 구하래잖아. 맞아? 지금은 심지어 하나의 대각선이 X축과 너무 이쁘다. 아유, 재미없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긴 뭐 특정한 뭐 이런 도형도 아닌 이런 거 딱 그려놓고 대각선의 교점 구해라 그러면 어떤 과정이어야 해? 아, 왜 얘도 평평하냐? 열어놓고 대각선의 교점 구해라 그러면 자네들 어떻게 하면 돼? 점은 주어져 있을 거 아니야? 요거 직선식 구하시면 되지. 그 다음 파란색도 직선식 구하시면 되지. 그 다음 공속 원에서 했던 것처럼 교점이란 얘기는 연립하란 얘기라 둘이 연립하면 되지. 됐지? 기술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런데 얘는 한술 더 떠서 아우 대각선 하나가 그냥 X축이네.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 노란색 직선의 식은 구할 것이고 구해야 될 거고 그냥 이놈의 X절편 구하면 되네. X축과의 교점이잖아. 됐냐? 가자. AC좌표 잘 또렷하게 잘 씁시다. A좌표가 5, 마이너스 3. C좌표가 지금 1,5죠. 차근차근 기울기부터. 그리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속도도 올려야 돼. 됐지? 공수원에서도 잘 써먹을 수 있으니까 직선은 쌍윤아 일어서 이 문제하고 주셨다 할게. 정신 좀 차려. 자, 기울기 구합시다. 이거 빼기 이거는 4. 이거 빼기 이거는 마이너스 8. 기울기는 마이너스 2네요. 그럼 직선식 구해줍시다. 뭐 예로 할게요. 마이너스 2에 괄호 열고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한 줄 더 정리해서 다시 정리해서 쓰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7. 됐냐? 이놈의 x절편 구하면 되는 거지. 아니면 뭐 실은 이것도 되고. 알잖아. 자네들 x축의 관계식이 y는 0인 거 뭐 둘이 연립한다고 생각하든가. x절편 구하는 행위가 그래서 y에 0 넣는 거 아니야?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여간 x는 따라서
2분의 7이고, 즉 여기 교점에 좌표 쓰라 그랬지. 답에다 2분의 7 쓰지 말고 2분의 7,0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네. 되냐? 자, 여기 보면 못 보던은 아닌가? 어떤 직선 방정식 하나가 띡 하고 나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얘는 뭐냐?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직선을 조금 더 한 발짝 빠르게 구하는 식인데, 알아둬서 나쁠 건 없어. 시험 때 속도를 좀 줄일 수 있는 요소는 확실히 있고, 유도하는 과정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야, 그러니까 아니 쉽게 말하면 a, 0이랑 0, b 지나가는 직선 구하라는 거 아니야? x절편, y절편. 맞지? 그지? 그냥 하던 대로 세워봐. 기울기부터 구해. a 빼기 0. 그럼 이제 여긴 0 빼기 b라고 해야 되겠지. 자, 그럼 직선식 세우자. 그래서 보통 직선식 세울 때 이렇게 y절편이 있으면 이렇게 좀 편하게 세울 수 있지. 그러니까 x좌표가 0이면 결국 공식에 대입하면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네들이 y절편 있으면 그냥 이런 느낌으로 빨리 구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직선식이 이렇게 되고, 요시 그냥 약간만 조작한 거 아니야? 요래 놓고 양변 b로 나누면 끝. 굳이 보여주긴 했지만 외우기도 쉬운 게 x절편이니까 밑에다가 x 넣고, y절편은 y 밑에 놓고 여긴 1로 고정해 놓은 식이야. 그래서 외워둬서 손해볼 건 없고, 저거 모르면 문제 못 푸나요? 아니, 풀 수 있어. 시간 차이가 약간은 날 수 있으나 뭐 그런 식의 공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신 때는 뭐 아마 외워두는 게 그래도 여러 가지로 좋긴 하겠지. 근데 뭐 나중에는 이제 내신이 끝난 뒤에는 잘 사용하진 않고요. 됐나? 몰라도 문제 푸는데 그렇게 엄청난 시간 차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뭐라고 할까, 내신에서는 그냥 막 일부러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봐봐.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직선에 x절편과 y절편의 합이 0이다. 자, 일단 이거는 우리 공수 원회나 이런 데서도 항상 보던 거. 뭔가 두 개 더해서 0이란 소리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상황 말하는 거지. 따라서 이거는 뭐 x절편을 내가 만약에 a라고 놓는다면 y절편은 마이너스 a란 얘기가 되며, 아까 그 공식을 이용해서 직선식을 세워보면 그럼 아마 x절편 a에 y절편 마이너스 a인 직선식은 이렇게 생겼겠구나.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2,4를 지난다 그랬기 때문에 그대로 집어넣어서 구할 수가 있지. 마이너스 a분의 4가 1이다. 됐냐? 양변에 a 한 방 딱 곱해주면 식은 바로 정리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4는 a.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6. 됐냐? 근데 뭐 이걸 모르면 못 푸느냐? 당연히 아니지. 대신 이 정도는 알아야지. 왜냐면 x절편이 a고 y절편이 마이너스 a래. 실은 저거 기울기 바로 나오지요. 결국은 숙련도의 차이긴 한데, 예를 들어 x의 a 값이 여기라고 치자. 그럼 마이너스 a 값은 여기일 거야. 그럼 이렇게 되는 직선이면 기울기 1이잖아. 물론 선생님 a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다 생각해봐도 a가 음수면 요 짝에 a가 찍힐 거고, a가 음수면 반대로 마이너스 a가 양수가 되는 거지. 그러나 결과는 같거든. 즉 그냥 이런 거 잘 잠깐 뭐야, 기울기 1이잖아. 그럼 기울기 1이면서 마이너스 2,4 지나가는 직선식은 세우면 되니까, 저 위에 나와 있는 공식은 모른다고 문제를 못 푸는 그런 공식은 아니나 내신 때는 알아둬서 나쁠 건 없는 공식이라 외우는 게 어렵지도 않으니 뭐 외워두시면 좋겠지? 됐냐? 자, 그러니까 직선은 당연히 y는 하고 고쳤을 때 좋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고치면 뭐가 좋은지를 좀 알고서 고쳐라. 뭐가 좋아 이렇게 고치면? 기울기 알아보기가 좋고 y절편 알아보기가 좋아서 그릴 때 편해. 맞아? 그런데 지금은 봐봐라. 이가 해야 되는 일을 봐. 직선이 x축과 만난다. x절편을 말하는 거잖아. 그럼 x절편 구하는 행위는 y에 0을 넣지. 이런 행위를 할 건데 굳이 저거 y는으로 고쳐야 되냐? 아닐 땐 아닌 거야. 저거는 뭐 해야 되는 일이 그릴 게 아니라 y에 0 박아야 되니까 그냥 저대로 y에 0 박아서 x절편 2. 그지? 그지?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문제를 풀어주시고,
얘는 가뜩이나 y는 고치면 복잡하잖아요. 뭐 이거는 고쳐도 뭐 큰 손해를 볼 건 없어. 정리하기 좋으니까. 어쨌든 y축에서 만나는 걸 구하려면 x에 0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x에 0을 집어넣으면 y가 마이너스 8이구나. y절편 구하시면 되고. 됐지? 그래서 x절편이 2니까 x절편이란 얘기는 말 그대로 그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만 물어보는 거라 x절편 그러면 2라고 답을 해야 되지만 당연히 x절편이 2인 거를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차이는 알고 있지? 문제에서 다음 직선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을 구하시오 그랬으면 답을 2,0이라 써야 되고 x절편을 구하세요 그랬으면 2라고 써야 되는 거잖아. 그치? 하여간 그래서 지금도 이거 y는 마이너스 8, y절편이 마이너스 8이야. 그러나 순서상으로는 이거야. 이거 두 개 지나는 직선을 L이라고 한 겁니다. 즉 이 경우는 뭐 실은 기울기 구하고 하고 아까 그 공식 몰라도 충분히 직선 구할 수 있고 뭐 알아서 나쁠 것도 없고 이거구나. 됐냐? 됐지요? 그래서 이거 집어넣어라 라는 얘기니까 됐지? 다음 요것도 이제 가끔씩 이런 힌트가 던져질 때가 있는데 이상한 짓 하지 말아라.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야 포인트는. 자 113번 즉 직선이 하나 이렇게 찍 지나가는데 이 위에 점 3개가 주어져 있는 거거든. 자네들 이 상황에서 A랑 B값 구하려고 식을 세워야 될 텐데 어떻게 세울래? 어쨌든 문자는 하나야. 식 하나만 세우면 돼. 어떻게 세울래? 할 때 애들이 보통 이런 생각을 좀 하더라. 어쨌든 두 점 잡혀 있으니 뭐 문자가 포함되어 있지만 직선식 세울 수 있겠지. 그럼 그걸로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이 두 개로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이 좌표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네? 물론 그래도 되지. 하지만 더 편한 방법은 언제나 직선은 기울기를 항상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이거 그냥 기울기 쓰면 되지. 왜냐? 한 직선 위에 있다? 얘랑 기울기를 재던 B랑 C랑 기울기를 재던 A랑 C랑 기울기를 재던 똑같다는 소리잖아. 그거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고. 그리고 당연히 이왕이면 얘를 좀 많이 써먹는 게 계산이 편할 테니 얘랑 기울기랑 얘랑 기울기랑 같다라고 전략을 세워주면 관계식을 다음과 같이 편안하게 쓸 수 있겠네. A와 B의 기울기가 A와 C의 기울기 빼는 방향은 이거는 이제 여기서 여기 뺄게. 3 빼기 1에 이거 빼기 이거니까 2a네. 이렇게씩 세우면 편하잖아. 됐지? 이건 뭐 당연 지그재그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해서 빨리 풀면 되죠. 그 얘기 직선 한 직선 위에 점 3개 있을 때는 기울기로 식을 세우시면 간단하게 등식을 만들 수 있다. 기억하시고. 됐지? 다음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 요거 한번 보시.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저 삼각형을 꼭지점으로 하는데 A를 지나는 직선이 2등분이 된다. 직선으로 삼각형 반으로 잘라라. 이 얘기라 볼 수 있겠지. 자, 이 문제도 뭐 결론은 자세히 그릴 필요는 없지만 지금은 뭐 첫 설명이니 한번 그려볼게. A가 3,3 뭐 한 요쯤. B가 5, 마이너스 5 뭐 한 요쯤. C가 마이너스 1,1 문제에선 필요 없지만 이제 나중에는 직선 구하고 기울기 구하고 그림 그리고 하다 보면 3,3 C가 지금 마이너스 1,1이라 이 문제에선 필요 없지만 이거 지금 원점 연결되면서 이렇게 기울기가 1인 직선 하나 딱 스쳐 지나가는 거 보이면 좋겠네. 그지? 저 간격이랑 생각을 해봐. 물론 지금 이 문제에선 필요 없지만 뭐 이런 그림이야. 그래서 뭐 하래? A를 지나는 요 직선으로 삼각형 반 자르래잖아. 어서 자르면 되냐? 알지 않냐? 어서 잘라야 돼? 여기 BC 중점 지나가게 하는 거 맞지? 맞지? 이렇게 그냥 그림적인 특징을 이용하란 얘기야. 따라서 결국 이 문제도 원래는 자세히 그릴 필요는 없었어. 그냥 특징만 잡으면 되지. 뭐 어쨌든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A 좌표 있고 B 좌표 있고 C 좌표 있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여기서 직선 그어서 반갈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구나.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여기 좌표를 구해야 되겠구나. 할 일 정확히 딱 파악하면 실은 이도 자세하게 그릴 필요는 없는 거 맞고. 그치?
구하자. M값. B와 C의 중점입니다. B, C의 중점 더해서 나누기 2. 자, 몇이야? 2, 마이너스 2. 자, A좌표는 원래 나와 있었고.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이 직선은 파란 직선을 구하라는 거지요. 따라서 이거 두 개 지나가는 직선 구하라는 얘기네. 됐지? 기울기 천천히 구합시다. 기울기 A에서 M 뺄게요. 3 빼기 2분의 3 빼기 마이너스 2니까 기울기 5 확인. 따라서 직선식은 아무거나 뭐 A 쓸까? 기울기가 5니까 괄호 열고 X 빼기 X좌표 플러스 Y좌표 세워주시면 끝. 됐나? 그림으로 어딜 지나갈 때가 2등분이지 포인트를 잘 찝으란 얘기야. 그치? 그럼 밑에 117번 해볼까? 자, 이번엔 동시에 반을 가르래. 어떻게 지나가야 되냐? 동시에 반을 가르래. 칼질 한 방으로 두 직사각형을 반갈죽 하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잘라야 돼? 보이는 거 있어? 하나로 해볼게. 얘 반갈 하려면 어떻게 자르면 되냐? 뭐 아무거나 이렇게. 좋아. 근데 그렇게 자르려면 이제 정확하게 얘네들의 중점을 잘 겨냥해서 변의 가운데 지나가게 이렇게 잘라야 되지. 또 다 말해봐. 대각선 좋아. 이렇게 자르자. 또 이렇게. 그렇지. 그냥 아주 그냥 갈죽을 내버리자. 자, 이렇게 또 들어와. 어떻게 자를까? 그래. 왜 안 보여? 아유 씨. 반갈죽 시키려면 사각형은 어떻게 잘라야 돼? 지금 어떤 경우든 다 여기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직사각형은 반갈하려면 저기 지나가야 되지, 그치? 저기 지나가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여기서 칼을 여기에서 대기 시작했으면 어쨌든 여기 가운데 지나가게 자르면 이것도 딱 반갈 되는 거야. 됐지? 따라서 얘네 동시에 반갈하려면 자네들은 이제 이 선을 긋고 있었어야지. 여기 가운데 찾아야 되고 이 자식 가운데 찾아야 되고 따라서 칼질을 때릴 때 칼질을 갈길 때 여기랑 여기가 동시에 지나가게 자르면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찾고 있어야지. 됐지? 대각선의 교점은 이쁜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좌표 평면 단원에서 한 것처럼 중점 구해시면 금방 나오지요. 얘도 중점 구하면 금방 나오지. 됐죠? 두 점의 좌표를 잘 구해주시고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됐지? 다음 장. 요거 2차 함수할 때 공수 1에서 2차 함수할 때도 했던 부호 결정하는 거. 오히려 직선이 더 쉽지. 2차 함수보다. 2차 함수보다 직선이 더 쉽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래프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 사분면 지나가는 거 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를 반드시 y는으로 정리해줘야 내가 보기 편하겠네. y는으로 차분하게 잘 정리해 줍시다. 그리고 이제 직선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 기울기와 지나가는 점은 지금 만만한 건 여기 y절편이지. 얘네들 부호 파악하면 될 거 아니야. 이거 부호 뭐야? 저기 AB가 곱해서 0보다 작다란 얘기는 저게 이제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지. 하여간 AB가 부호가 다른데 여기 마이너스 하나 있으니까 이거 부호 플러스네. 됐냐? 얘는 부호 뭐야? 얘도 플러스네. 맞냐? 그럼 직선 대충 그려. 일단 y절편이 플러스라 이런 데 지나가야 되고 기울기가 양수기 때문에 이쪽 방향이겠네. 됐지? 안 지나가는 사분면은 여기네요. 됐나? 2차 함수보다 쉽죠, 직선이. 그치? 그래서 밑에 두 문제 해보시고. 자, 그 다음 옆에 유형 7번은 이거는 이제 공수 1에서도 가끔씩 등장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겠네. 공수 1에서 이런 거 했었거든. 공수 1에서는 주로 K를 썼지. 기억에 있을까, 이게? 맞아, 저런 거 했어 하고 딱 보여주면 기억이 나나? 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문제 풀다 보면 가끔씩 한두 번씩 있었거든. 기억나 이거? 기억나? 처음 봐. 항등식처럼 똑같은 원리로 K값에 관계없이
K에다가 뭘 때려박던 항상 일정하게 하라는 뜻으로 항등식의 원리처럼 함수 XY에 대한 함수지만 이렇게 고쳐라 했던 거잖아. 그럼 이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것이며, 즉 K에다가 5만 가지 숫자를 뭘 때려박든 항상 일정한 수치가 나오게 하려면 당연히 여기가 0일 때일 것이고, 그지? 저기가 0일 때일 때란 얘기는 X가 2일 때네. 근데 함수라는 거는 네가 뭔가를 삽입했으면 뭐가 나와야 돼. 동시에 나오는 게 생기고. 그래서 이걸 갖다 K 값에 관계없이 X는 2고 Y는 1이구나. 항상 2,1 지나가는구나. 이러고 문제 풀었던 적이 있었어. 맞지? 여기는 그걸 하는 내용이고, 여기서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공수원에서 이제 이거 보이면 아주 쉽게 힌트를 알아볼 수 있겠지. 여기보단 식이 안 복잡하게 주어질 테니까, 공수원에서는. 하여간 따라서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즉 직선이 막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그랬으니 K로 묶어봐야 되겠다 생각해야 되겠지만요. 따라서 일단 식을 한번 다 풀어 헤칩시다. 플러스 X 마이너스 KY 플러스 Y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4는 0. 그래서 이 식을 꽂히죠. K 붙어있는 놈 다 잡아와. EX랑 마이너스 Y랑 마이너스 5. 그 다음 안 붙어있는 거 다 잡아와. 즉 이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당연히 요 노랑이가 0이어야 되며 동시에 파랑이도 0이어야 되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당연히 우리는 문자가 2개인데 등식이 2개 손에 쥐어진 거라 그 해당하는 X값과 Y값을 연립을 통해 구할 수가 있게 되고, 뭐 연립도 별로 안 복잡하네. 몇이야? 더하면 Y 사라지고 3X-9니까 3. 그럼 Y는 X가 3이면 1. 3,1이 이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저 점 P가 되겠네. 점 P의 정체가 바로 3,1. 즉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 구하세요 하시면 되겠네요. 됐냐? 일단 이거 됐지? 됐지? 자, 근데 여기에서 아직 좀 할 말이 있거든. 잘 봐. 아마 자네들 우리가 원까지 갈진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여기선 직선에선 굳이 쓰지 않지만 뭐 쓰는 경우도 있고 특히 뒤에 원을 가게 되면 이 기술을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잠시 지금 요 틀을 좀 잘 봐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됐냐? 일부러 지금 색깔 구분해 놨는데 봐. 이건 지금 식의 입장이야. 그냥 식. 그지? 식의 입장으로 그냥 여기다 뭘 때려박던 성립하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구나 그러면서 식으로서 연립해서 해 구했어. 맞아? 이거 그림으로 표현해볼까? 그림으로 얘를 좀 표현해보자. 일부러 색깔이 펴놨거든. 어쨌든 요 노란색 식은 얘가 0이 되는 경우라는 그 등식은 직선을 말하는 거지. 직선이지. 그래도 얘가 0이다 라는 말은 이거 파란색 직선 말하는 거야. 그리고 전체적인 하얀색 식은 당연히 여기 안에 1차식 들어가 있고 x, y에 대한 여기도 x, y에 대한 1차식 들어가 있으니까 이 전체적인 하얀색 식 자체도 1차식일 거야. 그 증거로 요 하얀색 식 묻기 전에 이렇게 생겼었잖아. 이거 직선이잖아. x, y 차수만 보면 직선이잖아. 맞지?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런 뜻이 되거든. 그림은 대충 그렇게 노란색 직선을 만족하며 파란색 직선도 만족하는, 즉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한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둘이 연립해서 구했잖아. 그게 바로 교점을 뜻하는 거지. 따라서 노란색 직선과 파란색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하얀색 직선이다라는 그림적인 해석 가능하냐? 됐어? 즉 여기 있는 요 식, 요 하얀식, 이렇게 생긴 이 하얀식의 정체가 바로 노란색과 파란색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되는 거야.
물론 저기 K라는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나가는 앨지, 이렇게 지나가는 앨지, 이렇게 지나가는 앨지는 미정이지. 그건 저 K 값이 결정하겠지. 그러나 이 식 자체가 표현하고 있는 건 이것을 표현하는 거라고. 됐냐? 그래서 문제 풀 때 간간히 쓰는 게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은 갑자기 지워버리고 처음부터 쓰면 또 헷갈릴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안 지우고 쓸게. 뭐 이런 문장, 이런 말이 들어가 있을 때가 있어. 문제 이해하지? 저 노란색 직선과 파란색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갖다가 구해서 0,0을 대입해야 되는 상황이야. 직선에서는 실은 저런 기술 몰라도 뭐야? 교점? 구하지 뭐 하면서 교점 구하는 행위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상황에서는 저거를 쓰지 않아도 문제를 푸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둘이 연립해서 교점 구하면 되잖아. 아까 구했잖아. 3,1이었나? 아, 그러니까 3,1을 지나는 직선이 여기도 지나간다. 다시 직선식 세우고, 맞아? 그지? 직선에선 문제가 없어. 근데 이제 뒷단원에 원을 들어가면 여기에 원의 식, 두 원을 지나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되고, 뭐 참고로 말하면 원은 x랑 y가 둘 다 2차식인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원을 만약에 지금처럼 선생님 교점 구하면 되죠. 그리고 원과 원을 교점을 구하려면 2차식과 2차식을 연립해야 되고, 자네들 공수 원에서 대충 경험해봤잖아. 2차식 연립이 얼마나 그지 같았는지 잘 경험해봤지. 그치? 막 네 쌍 나올 때도 있고 막 두 쌍 나올 때도 있고 막 맞아? 그래서 원에서는 교점 구하는 행위가 너무 복잡해서 저 틀을 많이 써요. 즉 지금 얘는 직선이라서 직선 수준이라 그냥 교점 구해서 이렇게 진행해도 되지만 저 틀을 이용하면 이렇게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얘랑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실은 이렇게 빠르게 써버릴 수 있는 거거든. 아, 교점 지나는 식 미지수 하나 설정해서 내가 새롭게 설정하는 거야. 이렇게 작성하면 이게 바로 둘의 교점 지나가는 식이야. 그게 0,0을 지나간다. x에 0, 0, 0, 0 집어넣으면 k 값이 딱 나오겠지. 일부러 안 지우고 있는 거야. 이게 왜 저 파란색이랑 노란색의 교점 지나가는 식이 되는지 일부러 지금 그림을 안 지우고 놔두고 있어. 비교하면서 봐. 알겠냐? 됐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약간 응용하면 뭐 그림적인 해석은 뭐 이렇게 다양하게 바뀔 수가 있어. 예를 들어, 요따가 이건 이제 계속 해석은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 달라지거든. 여기에 만약에 이러면 되겠다. 만약에 식이 저렇게 들어가 있어. 자, 식의 입장에선 아까랑 다를 바 없다. 그냥 이게 K값에 대하여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그럼 얘가 0인 거랑 얘가 0인 거랑 연립하면 끝. 식의 입장에선 달라질 거 없지. 그러나 얘를 그림으로 보면 뭐가 달라졌냐면 요 노란색 식이 이게 제 모습으로 돌려놔보면 이차 함수야. 직선은 뭐 그대로 직선이고. 그래서 뜻하는 바가 다음과 같이 바뀌지. 노란색도 성립하면서 파란색도 성립해야 된다. 노란색과 파란색을 동시에 성립해야 된다. 즉 노란색 그래프와 파란색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가는 그래프란 소리가 되고 해석만 바뀌는 거야. 이 하얀색 식 전체는 여기 2차식 x제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식 자체는 2차 함수가 되겠지. 이거 만약에 막 다 전개한다면 아니 당연히 차수 높은 게 있으면 얘가 우선순위잖아. 이 전체식은 2차 함수식이 될 거야. 따라서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저 노란색과 파란색의 교점을 지나가는 2차 함수라는 뜻이 되는 거야. 당연히 졸라리 많겠지. 그 값은 K가 결정할 거고. 됐냐? 해석이 이렇게 바뀌어. 해석만 바뀌어. 그래서 뭐 약간 미리 보기로 이게 이제 뒤에서 이렇게 할 거거든. 이 자리에 이제 원 방정식이 들어가게 되면 의미하는 바가 노란 원을 지나고 파란 원을 지나는 교점,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는 해석으로 문제가 또 바뀌어서 그때도 이렇게 틀 짜서 풀 거야. 그래서 직선 버전일 때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어떤 두 도형의 교점 지나가는 도형을 구하는 틀 같은 거야. 딱 이렇게. 선생님 이거를 여기다 넣고 얘를 여기다 넣으면 안 되나요? 상관없어. 뭐가 달라지는데. 됐냐? 그래서 요 틀은 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직선에서도
억지로 이걸 써야 시간적 손해가 좀 덜 하게끔 내신에서는 억지로 문제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밑에 있거든. 그래도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여기에서 할 때는 잠깐 알고 계십시오. 뒤에서 잠시 후에 볼게. 그러니까 이제 실은 저런 원리가 담겨있는 아주 유의미한 그런 의미인데 이렇게 간단한 데서는 저런 해석까지도 갈 필요가 없지. 딱 요 정도 선이면 딱 공수 1에서도 쓰는 거. 실수 n의 값에 관계없이 m으로 묶어. 공수 1 내용 1에서도 충분히 쓰는 내용이고 너네들이 분명 겪기도 했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일 때를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항상 지나는 점의 정체는 이것이다. 됐냐? 선분 OP의 길이를 구해라. 0,0이랑 거리제라는 거. 이거 뭐야? 이거 5네. 됐나? 점과 점 사이 거리 쓰면 저기 9 더하기 16이라 루트 25라 5. 됐냐? 이런 건, 아니 뭐야 잘렸네. 이런 건 이제 우리 공수 1에서나 그냥 수학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본적인 기술 써주면 되고 뭐냐면 직선의 위에 임의의 점하고 문자를 두 개를 잡아놨는데 이 말은 당연히 요 A, B는 저 직선식에 넣을 수 있다는 소리야. 근데 이 임의의 점에 대하여 즉 A, B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을 구하시오라는 말은 마찬가지로 A, B에 대한 항등식처럼 행동을 하라는 얘긴데 관계식 하나가 있기 때문에 문자 하나 죽여서 해야 되겠지. 문자 하나를 죽이는 행위를 해줘야 되겠지. B 대신에 그러니까 항등식에도 이런 문자 두 개짜리가 있죠. B 대신에 이렇게 2A 플러스 3을 집어넣어서 한 문자로 정리를 잘 해주시고 이 식을 이제 A에 대하여 정리해서 똑같은 행위를 하시오라는 얘기. 됐냐? 항등식에도 저렇게 문자 두 개짜리 있죠. 문자 두 개인데 관계식 하나 주는 경우가 항등식에도 있었어. 그러면 관계식으로 문자 하나 죽여버리고 문제를 풀었었다. 됐냐? 됐어니? 됐지? 그러니까 그래야 이제 이 문제에서 뜻하는 게 임의의 점 A, B에 대하여 A, B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관계식을 찾아라가 되기 때문에. 됐냐? 그래서 방금 전에 이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구하는 틀을 갖다가 완성할 수가 있고 그거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쪽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이 다 나와 있으면 실은 아까 그 틀도 필요 없긴 해. 몰라도 상관없긴 해. 근데 그러니까 몰라도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내신할 땐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직선에서는 뭐 굳이 안 써도 되기는 해. 이런 상황이면. 교점 구하는 게 안 어렵잖아. 이거 구해버리면 되잖아. 그지? 둘이 연립해서 교점을 딱딱 구해버리고 뺍시다. 아래에서 위로 빼면 5y는 5, y가 1이네. y가 1이면 x는 2네요. 2,1 됐냐? 그래서 2,1과 1,1 지나는 직선 구하면 되거든. 맞지? 직선에서는 굳이 몰라도 그냥 할 수 있지. 그런데 직선에서도 이렇게 간간히 써봐. 즉,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을 구해라. 아마 요 1,1은 좀 따가 그 K 구할 때 쓸 거야. 자, 아까 말한 그 틀을 딱 짜서 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구하려면 일단 첫 단계 0을 두고 이렇게 한쪽에 직선을 몰아놓고 여기다 넣어야지. 왜냐면 아까 보여줬지만 이게 항등식 원리로 는 0 할 거기 때문에 직선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 얘도 이제 여기다 딱 상대방 하나 여기다 딱 넣으면 요 식 자체가 바로 노란 게 0이고 파란 게 0이 되는 그 식, 교점 지나가는 직선식, 항등식 그게 되는 거니까 식을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바로 요 하얀색 직선이 1,1 지나간다. x에 1, y에 1 집어넣으면 그때의 k 값이 나오겠지. 됐냐? 계산해볼까? 1, 1 집어넣으면 뭐야? 여기다 1,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네. 이러면 k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이제 최종적인 마무리로 어쨌든 이 하얀색 직선 미지수 k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라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식을 완성시켜주면 이것이 바로 직선을 다 구한 게 되는 거지.
이 식을 정리하면 이게 바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직선이 되는 거야. 됐냐? 정리는 잘 해야 되겠지. 맞아? 그런데 그러니까 즉 정리하면 직선에서는 웬만한 상황에서는 이 기술을 쓰지 않아도 진짜 교점을 구하면 돼. 그런데 이렇게 그냥 의도적으로 아까 그 기술 안 쓰면 좀 짜증나게 문제를 또 치사하게 만들 수가 있어, 내신에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내신 할 때는 다 알고 계셔야 돼. 나중에는 거의 필요 없고. 봐봐. 직선 생긴 것 좀 보세요. 두 직선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2다 그랬는데 일단 자네들이 눈여겨봐야 될 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을 세울 생각을 해야 되고 저걸 연립하려고 하면 좀 짜증나겠지. 맞냐? 저거 연립 어떻게 할래? 이거 만약 계수 맞출 거면 계수도 다 붙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얘는 양변에 A 곱해가지고 여기는 A 자. 그러니까 이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낸 거야, 일부러. 치사하게. 쩔수지. 이런 건 그냥 아까처럼 틀을 짜서 이용하는 게 확실히 낫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식은 이렇게 짜 맞추는 거지. 뭐 예를 들어 요거 여기다 딱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 요 뒤에 있는 또 다른 직선은 여기다 딱 집어넣어주고 순서 따르게 바꿔서 넣어도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이 식이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식 그 자체입니다. 이 하얀색 전체 식이. 이 자식이 원점을 지난다. 이 식에 x에 0, y에 0을 넣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싹 다 집어넣게 되면 다 사라지고 k 값이 편안하게 나오지. 이건 아주 의도적으로 이 기술을 써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로 그냥 딱 낸 거야. 됐나? 따라서 k 값이 1이니까 이 식 전체를 이제 형태를 완성을 할 수가 있겠네. 그럼에도 계산량이 좀 있는 건 사실이야. y 플러스 2에 자 1이니까 이거 그냥 괄호 안 쳐도 되죠. 플러스 a 마이너스 6x 플러스 ay 마이너스 2가 0이다. 이 직선의 기울기를 준 거야. 됐지? 믿기 힘들겠지만 정리하는 겁니다. 잘 정리해서 기울기 구하러 가자. 자, y 있는 항 다 묶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x 있는 항 다 묶어서 정리합시다. 얘랑 얘니까 2a-6x 이렇게 되겠네. 실은 뭐 상수항은 필요 없지만 사라지네 심지어. 따라서 얘를 이제 y는으로 정리해서 기울기 구하면 뭐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네. 이걸 2라고 준 거야. 됐지? 그래서 저 틀도 뭐 나중에 내신할 때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차피 원은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럼 원은 원래 그냥 다 알려줘도 교점 구하는 게 짜증납니다. 2차 연립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좀 알고 계시면 좋은 거. 자, 일단 자네들이 원래 알던 내용입니다. 자, 내가 잠깐 직선을 좀 이렇게 좀 써볼게요. mx 플러스 n 놓칩시다. 다음 파란색은 이제 m-x 플러스 n-라고 합시다. 이거 다 중학교 2학년 때 한 거야. 그리고 내가 공수 원할 때도 한번 떠든 적이 있고 연립방정식하기 직전에. 자, 두 직선이 평행할 조건이 뭐니? 다 잘 알지? 기울기가 같고 기울기만 같으면 안 돼. 뒤에는 달라야지. 일치가 있지. 일치가 완전 그냥 똑같이 생긴 거. 그 다음 두 직선이 그냥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기울기가 다른 거.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생각해보면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가 원래 알던 내용. 이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밥 먹듯이 쓸 내용이 바로 수직. 결론부터 말하면 수직일 때의 특징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정말 밥 먹듯이 쓸 거고 아까 전에 내가 계속 언급했잖아. 좌표평면 문제 풀 때 막 수직인 순간에 수직 힌트 써먹을 수 있다 그랬지. 이걸로 써먹는 거야. 일단 처음이니까 당연히 유도하는 방식은 살짝 보여줘야 되겠지. 봐봐. 내가 지금부터 할 일. 직선 두 개가 수직일 때 어떤 희한한 점이 있는지를 보여줄 겁니다.
따라서 직선이 수직인 거에만 집중하면 돼. 즉 여기 이렇게 이 직선 이렇게 두 개가 수직이라 치자. 우리는 수직인 거에 집중해서 식을 유도할 거기 때문에 이 직선을 여기다 두든 수직인 애들을 여기다 두든 수직인 성질만 유지하면 일단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됐나? 수직 가지고 할 거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좀 식 세우기 편하게 이 수직인 두 직선을 첫 번째 이쁘게 원점에 갖다 놓을 거야. 됐지? 수직인 걸로 뭘 하려는 거라 수직만 지키면 돼. 따라서 두 직선을 이쁘게 원점에다가 딱 이렇게 잘 갖다 놔. 수직은 지켜서. 우리의 지금 하려는 포인트는 수직일 때 생기는 어떤 특징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실제 유도하는 방법도 이렇고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원점에 갖다 놨기 때문에 아이고 직선식이 너무 이뻐져. 계산이 편해지죠. 증명, 유도하기도 너무 편해진다. 됐지? 자, 수직이기 때문에 무슨 성질을 쓸까? 당연히 수직하면 떠오르는 딱 이 그림에서 떠오르는 아저씨 한 분 계시잖아? 그걸 써야지.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 만들 거야. 그럼 당연히 직각삼각형도 뭐 이렇게 만들지 말고 우린 여기가 수직인 특징만 살리면 되지. 직각삼각형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면 x는 1라인 그어서 만들 거야. 1. 이거 1이야. x는 1이야. 됐냐? 최대한 계산을 편하게 하려고. 왜? 수직만 살리면 돼. 수직인 성질만 살리면 된다고. 수직일 때 특징 보려는 거라. 이러면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 점 세팅 다 해봅시다. 여기 P라고 합시다. 1, x좌표 1로 설정한 거니까. 지금 2로 하면 안 되나요? 해봐. 당연히 결과는 똑같이 나와. 근데 편하게 1. 여기다 집어넣으면 y좌표는 m. 자, 여기 좌표 q라고 합시다. 1, m 다시가 되겠지. 그 다음 여기는 원점이고요. 뭐 쓸 거라 그랬어? 피타고라스 정리 쓸 거라 그랬지? 따라서 이거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해주시면 식도 편하지? 맞지? OQ는 식을 편하게 잡았으니까 편안하게 나오지. 됐지? PQ는 이건 그냥 y좌표끼리 빼면 되죠. 따라서 이걸로 피타고라스는 제곱 더하기 제곱은 제곱 정리. 끝. 유도하는 방법도 초반 세팅이 어떻게 되는지만 알면 그 다음은 자네들도 얼마든지 그때 유도해서 쓸 수가 있어. 자, 보이냐? m제곱 양변에 지워지지요? 지워지지? 남는 건 여긴 2 남고 여긴 마이너스 2mm 다시가 남습니다. 따라서 mm 다시는 마이너스 1끝. 수직일 때 생기는 특징이야. 일단 처음 보여주는 거니까 증명도 다 해봤고요. 이런 증명은 뭐 여기 이후에 계산은 실은 니들도 할 수 있어. 이런 증명들은 항상 초반에 어떻게 세팅하는지를 좀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해. 그지? 초반 세팅. 그지? 어쨌든 따라서 제 자네들은 이 시간 이후로 수직이라는 기술을 하나 얻게 됐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제에서 막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3이래. 근데 얘랑 수직인 직선을 갖다 수직인 직선을 갖다가 구하래. 그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게?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됐냐? 정말 단순한 이 기술 하나로 자네들은 이제 정말 많은 걸 좀 더 추가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 따라서 오늘은 어차피 저기 수직 관련 문제는 못 풀 거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몇 개 보여줄게. 여기 있구나. 아까 우리 주얼라리 풀었던 이거 기억나지? 마름모 갖다 뭐 하래. 그래서 우린 열심히 일단 대각선의 중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얻었어. 식이 하나 부족했잖아. 그래서 약간은 그냥 저 변의 길이로 썼는데 이제는 여기가 수직인 걸 이용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지. A랑 C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를 식으로 먼저 세워. AC 기울기야. X좌표 빼기 X좌표 분의 Y좌표 빼기 Y좌표. 그 다음 BD의 기울기를 구해. BD.
B 빼기 2분의 마이너스 1. 둘이 수직이기 때문에 곱하면 마이너스 1일 거야. A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3 곱하기 B 마이너스 2에 이 마이너스 1이다. 자,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날려주면 되고, 얘 1로 넘겨주면, 이런 식으로도 식을 얻을 수가 있어. 물론 지금은 좀 별로긴 하네, 생긴 게. 됐냐? 근데 이제 계속 보여주는 거야. 이제 수직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렇지. 풀 수야 있겠지. 이거 여기다 대입해서 풀면 되지. 물론 아까가 더 편하고. 그 다음, 앞단원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 이거도 이제 그때 당시엔 말을 못했지만 마지막에 와서 이거네. 그러니까 이제는 자네들이 이런 외심 구하는 상황에서 선택지가 생깁니다. 선생님 뭐가 더 나아요? 그거는 너의 숙련도 차이에 따라 달라. 어쨌든 둘 다 계산량이 적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기억하지? 한 점이 있으면 이 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 3개 준 이 상황이잖아. 이거 그때는 어떻게 구했어? 당연히 다 이렇게 AP의 길이랑 BP 길이랑 같다라는 식 하나 세우고 아무거나 하나 두 개만 딱 골라가지고 막 루트 갖고 이거 제곱해서 날리고 연립하고 이렇게 풀었지. 기억나지? 여전히 계속 그렇게 풀어도 돼.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소개해 본다면 실은 이게 외심 상황이잖아. 외접원의 중심이라 세 꼭지점에 떨어진 거리가 같은 거 아니야. 자, 외심 성질 중에 또 다른 게 뭐가 있었냐면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기억나? 그치? 외심을 작도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었거든. 참고로 내심이 각 이등분의 교점이지. 참고로. 하여간 그래서 이성질을 이용하면 이 점 떨어진 이 외심의 좌표를 직선으로도 구할 수가 있어. 됐냐? 해봄. 자, 일단 여기도 어차피 선택이야. 직선 3개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2개 고르십시오. 지금은 뭐 보이는 대로 이거랑 이걸로 얘 두 개 쓰고 싶은데. 지금은 뭐 아무거나 편한 걸로 2개 골라. 이렇게 2개 합시다. 뭐 이렇게 서서 그렸지만 당연히 지금 몰라. 직선식 어떻게 될지. 자, 하나씩 구해보자. 이제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자네들이 먼저 할 일은 일단 이거 기울기부터 구해야지. 얘 기울기부터 구해주자. 몇이냐? 8 빼기 3. 4 빼기 마이너스. 기울기 이쁘네. 그럼 얘랑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야? 곱해서 마이너스 1이어야 하니 마이너스 1이겠네. 됐지? 자, 그 다음 직선을 구하려면 지나가는 점도 하나 찾아야 되지. 이 점은 중점 구하면 되지. 중점 구해줘라. 이게 좀 더럽네. 어쩔 수 없지. 어쨌든 이거나 그 점과 점 사이 거리 쓰나 계산이 간단한 건 아니야. 어쨌든 방법을 보여주는 거야. 그럼 이 2개로 직선의 관계식을 세울 수 있겠네. x-x 좌표 플러스 y 좌표. 이러니까 깨끗해지네. 2분의 11에 2분의 3 더하면 2분의 14니까 플러스 7. 노란 거 직선식 찾았다. 같은 방법으로 파란 것도 찾아. 이거 기울기를 먼저 구해야지. 얘 기울기 몇이야? 이거 기울기를 먼저 구해야지. 6 빼기 3분의 8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 3이네. 그럼 그거랑 수직인 기울기는 몇이야? 3이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게 해야 되지. 마이너스 3분의 1이 기울기가 되겠고. 지나가는 점은 얘랑 쟤랑 중점 구해야 되지. 2분의 9, 2분의 7. 이걸로 파란색 직선식 또한 세워줍니다. 어쨌든 계산은 양쪽 다 깨끗하진 않아. 이 둘이 교점을 구해주시면 외심. 됐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외심 구하는 상황이 오면 본인의 숙련도에 맞는 방식으로 정확하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어.